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청와대 용산이전을 발표하는 등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도 인수위 인적 구성에 강원도 출신 인사가 곳곳에 포진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 시간에는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함께 윤 당선인의 강원 공약 그리고 지방선거 이슈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성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좀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지지율처럼 좀 나눠지고 있어요. 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가 워낙 이제 박빙이다 보니까 그런지 통상적으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정도가 이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원인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0.7%라고 하는 이 대선 사상 초유의 이 간격의 차이 때문에 양 진영이 아주 세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죠. 여파가 아직까지 좀 강한 것들이고 이제 그러한 본질적인 측면이 현상적으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랄지 그 다음에 각종 인사권 행사와 관련돼서 사안마다 청와대와 당선과 직접 충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커다란 그 권력 경쟁이라고 할까요?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 세 개의 영역이 대통령 선거, 또 총선,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 등용이 되고 또 이 선출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보자고 한다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싸움들이고 이 대통령 선거가 공중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골목까지 지상전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 정당 다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2개월 후면은 5월 12월이면은 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 행정, 이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차기 정부가 힘을 좀 얻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 야권이 앞으로 야권이 되겠죠. 현 여권이 절대 국회의 다수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과 그다음에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과의 적어도 2024년 총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여진들과 충돌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안개 속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가운데서 또 강원 도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게 지금 인수위에 좀 인적 구성에 있어서 강원도 인사들이 곳곳에 좀 포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유래를 찾아보기 좀 힘들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당정청에 포치되고 배치될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이미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들은 윤석열 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방문한 곳이 강릉 아닙니까? 이번 출마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강원도의 외손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력한 그 영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뭐 중마고라고 알려지고 있는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원내대표에 직접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당 대표로 출마를 함으로 있어가지고 청과 이 당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조율과 이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미 인수위에는 이철규 그 동해 지역 의원이 국회의원이 인수위를 총괄하는 총괄 보좌 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실제로 막강한 것들이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행정부 장관의 입각에 대한 가능성들도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좀 상황들입니다. 그 외에 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수위원회 사법행정 인수 분야에 있어서 인수위원으로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검찰과 사법과 행정에 있어서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더 사람 주목해야 될 것들은 한기호 의원인데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당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인데요. 앞으로 2달 남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총지휘와 인선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현재 당정청에 현재 국민의힘 강원도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요직에 포진되어 있고 그만큼 좀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총리설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조만간 좀 윤곽이 좀 예. 드러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차기 네. 대권에 대한 부분들을 꿈을 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들도 최근에 또 권성동 의원도 차기 국무총리의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역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원도 발전 이제 얼마나 좀 이뤄질 수 있을지 요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강원도 공약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어봐 주시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7대 공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제1 공약이 강원도 경제특별자치도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관건은 제1 공약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에 강원도 제1 공약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인데요.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제1 공약을 어떻게 실시하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5대 관광, 그다음에 5대 산업 첨단 특구 구성들과 관련된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SOC 관련된 것들은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GTX B노선 네. 춘천 연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 춘천까지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에타 문제 때문에 이걸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게 어떻게 조정이 될지 인수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역대 국민의힘의 칼라하고 약간 좀 다른 공약들이 이 탄소 중립 강원도 특구 네. 구성과 관련된 공약을 냈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서는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 강원도 임산업, 수산업과 연계된 특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윤석열 당선자가 했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 중립 특구를 강원도에서 어떤 지구에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경제특별자치도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50 그 탄소 중립화 계획까지 살펴본다면 이 후자 측면들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시장 그 중에서도 지금 제1 공약 지금 경제특별자치도 여기 설치인데 이게 좀 어떤 공약일까요? 이게 평화특별자치도하고 좀 많이 상반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공통적과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좀 그 경제특별자치도에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구상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원도가 이 산업화 또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 국방, 산림, 환경, 농업 이 분야에 있어서의 3중 4중고의 이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 이런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 사회적 여건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별자치도는 현재 뭐 제주도하고 세종특별시 네. 정도밖에 없는데요. 강원도를 그 정도 수준에 있어서 위상을 놓고 특히 재정적, 이 법률적 각종 특혜를 통해 가지고 강원도가 전국 단위에 있어서도 강소지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와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내용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사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셨어요. 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연구소에서 찬찬해 준 내용이 워낙 큰 사안이었고 그렇죠. 지금 뭐 한 15년째 이게 매 대선마다 나오는 예, 맞아요. 공약입니다. 17대 대선부터 이제 나왔던 이제 공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됐는데 저희가 좀 찬찬히 살펴볼 과정의 결론들은 이 여야 강원도 정치위원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우리 희망들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었던 평화특별자치도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이 경제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다면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속내를 들어가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평화자치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했지만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의 화해와 이 협력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유라시아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전진 기지로서 남북 이 경제 교류의 그 가장 중심 타워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출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 입장은 이게 좀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대선 그 강원도 그 유세 기간에 와서 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평화자치도 공약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화자치도의 평화는 결국 북한과 중국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자치도 구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화자치도 하고 경제특별자치도 하고 철학적 기반과 그 세계관이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이게 당선인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내용들이 아예 삭제가 되고 배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제자치도만 이걸 주장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3분의 2 의석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인데 이것들을 과연 통과시켜 주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나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월 9일 날 그 국회 행정안전부 국회의원들이 이 강원도 평화자치도와 관련된 첫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매우 세게 추진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네. 천안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 정책위 의장이 했던 얘기가 강원도만 특별자치도를 부여하는 것들에서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기금 사용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현실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했었고, 또한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야당 의원이었던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를 제기를 해서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은 역시 부당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문을 좀 넘어야 될 것 같다. 하나는 강원도 여야 이 국회의원들이 단일한 이 특별자치도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거대 야당과 또 여야를 떠나가지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시간들이 많지만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복잡하네요. 특별 경제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이제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뭐 의견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법은 없을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인수위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보통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100대 과제가 5월 10일 날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측하는 게 5월 초에는 인수위에서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공약을 내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교본이 되는 게 100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원도 제1공약이기 때문에 경제특별자치도가 인수위 100대 과제로 반드시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임기 동안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정이 되는 게 1차적으로 강원도 여야 정치권과 특히 강원도 행정부에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야를 떠나서 강원도의 대표들이니까 좀 어떻게 좀 합의점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목해볼 만한 공약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커다란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SOC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 있긴 했었지만은 특히 영동 고소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공식이 있었고, 또 동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도로망이 뚫린 것들이 커다란 성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게 실제 실현된 내용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산업 관련된 분야일지 아니면은 지역 활성화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원 지역이 전국 대비 더 낙후된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들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산림 자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향후에 논의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 지구적인 문제, 기후 변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가장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산림 자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던 이 탄소 중립 지구를
강원도에 특히 강원 남부나 아니면 북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태백산맥과 이 접경지 일대가 워낙 울창한 산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뭐 재생에너지나 지역의 인근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급원을 떠나가지고 이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와 함께 연계된 부분들로서의 내용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들이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출마자들의 구상과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분위기로 좀 전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슈들에 좀 주목받고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거는 선거구 획정 문제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4월 달 된다고 한다면 4월 말까지는 무조건 출마자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기초의원까지 확정에 대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선거구 획정이 언제 어느 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각 당 경선과 본경선을 통한 후보 확정에 대한 일정들 속에서 아마 뜨거운 4월 달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12월 1일 날 그러니까 네. 6월 1일 선거니까 법정으로 6개월 전에 이 결정이 네. 됐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쟁점은 현재 중대선거구인 3인 이상으로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정말로 이번 주 안에는 이게 좀 결정이 나야 예. 이 지금 그 후보 출마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직 획정도 그렇죠. 되지 않은 네. 상황들이고 또 2명을 뽑을지 3명을 뽑을지도 이게 나오지 않는 이게 초유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그 결정들이 어떻게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예. 각 후보군들이 이제는 뭐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왔는데요.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누가 선수로 확정되는지 대진표 여부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단체장들도 속속 이제 사퇴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강원 도지사 입주자들도 이제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강원 지역 전 선거구에서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는 이런 네. 상황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싹쓸이를 했다라고 하는 네. 표현도 과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리고 강원도 18개 단체장도 11개의 단체장을 휩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가 매우 예측불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론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이슈 화이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지사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선거 끝나자마자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또 김진태 춘천시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아무리 대선에 이겨서 그런지 아무튼 본격화하고 세를 좀 얻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철규 현재 의원의 현직 의원의 이 차출설도 앞에 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 그 이면에는 현재 이광재 전 지사이고 현 원주 지역 국회의원이죠. 외통위원회 위원장까지 국회에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절실하다 보니까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 그 송영길 대표의 차출설까지 나서고 있는 마당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지사에 대한 차출들이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사가 성공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매우 치명적이기 그쵸.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4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초반 정도에는 한 10여일 연간에는 결정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